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지연, 올해 52입니다. 중학교에서 26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정년까지 이제 2년 남았죠. 아이들은 저를 원칙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교무실에서 늘 조용히 고전을 읽고 수업에서는 절제와 품위를 강조하니까요. 춘향전을 가르칠 때는 절개를, 운수 좋은 날을 읽힐 때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말하죠. 그런데 그런 제가 제 스스로의 마음을 가르치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인생 가장 깊고 위험했던 비밀을 고백하려 합니다.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24년 차입니다. 남편 민석이는 공무원 출신이에요. 지금은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자문 일을 하고 있죠. 성실한 사람입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감정 표현이 정말 서툽니다. 저희 부부 대화라고 해봐야 이런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 점심은 뭘 먹을까? 진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게 전부였어요. 24년 동안요. 아들 진우는 3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안부 정도만요.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같은 길로 학교에 가고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하고 저녁엔 같은 집으로 돌아와서 같은 소파에 앉아 각자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과 마주 앉아 있죠.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습니다. 교사니까, 아내니까, 어머니니까.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기를 잃고 바스러지는 가을 낙엽처럼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이었어요. 가을비가 유난히도 굵게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처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학창 시절 단짝이었던 박수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바쁘게 살다 보니 무려 3년 만의 만남이었죠.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수현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밝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에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수현아 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한참을 말없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수현이의 남편은 건설회사 부장인 윤태호 씨, 키 180의 건장한 체격, 잘생긴 얼굴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남자죠.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수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지연아, 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어. 샤워하는 소리만 들려도 숨이 막혀. 같이 잠자리에 있으면 정말 견딜 수 없어. 나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친구를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나였다면 다를까? 그런 남자와 함께라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스스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선명하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수현이의 남편 윤태호. 며칠 뒤 저는 수현이에게 줄 건강보조제와 허브차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이 수현이가 아니었습니다. 윤태호 씨였어요. 아, 지연 씨시죠? 수현이가 자주 이야기해서. 들어오세요. 아내는 오늘 독서 모임에 갔습니다. 처음 본 그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현이의 말과는 달리 저에게는 너무나 다정하고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커피 드릴까요? 제가 직접 내려드릴게요. 그는 정말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재고 천천히 드립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섹시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였죠. 날씨, 아이들 근황, 요즘 읽는 책.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정말 갑자기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지연 씨. 사실 요즘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너무 멀게 느껴져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짜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똑같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거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다가 우연히 그의 손과 제 손이 스쳤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전구에 갑자기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요. 그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둘 다 알았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 저희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순수한 대화였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털어놓고 집에서는 말하지 못한 속마음들을 나누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이 사랑에 대해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이요? 지연 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전에는 책에서 읽은 대로 말했을 텐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들이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전시회 보러 가지 않을래요? 수현이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혼자 가려다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어요. 현대미술 전시회였는데 생각보다 관람객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죠. 그림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해석이 정말 깊이 있고 섬세했어요. 수현이 말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 그림 보세요.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여자가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요? 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전시회를 다 보고 나서 근처 조용한 와인바에 앉았어요.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죠. 지연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수현이 친구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솔직해졌어요. 저도 태호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 저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었고 수현이는 친정어머니 간병으로 며칠 내려가 있었어요. 태호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서 만날까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작은 건물의 3층에 있는 개인 공간이었어요. 토요일이라 아무도 없었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은 정말 터질 듯이 뛰었어요.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와인 한 잔 하실래요? 네. 고마워요. 와인잔을 건네받으면서 또 손이 스쳤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의미심장하게요.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어느새 그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을 정도로요. 지연 씨.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지연 씨를 보면 마음이 설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 그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번만 솔직해져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점점 격렬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수현이가 말했던 버거움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그것이 충격적인 만족감이었다는 것도요. 오랫동안 교사, 아내,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갇혀있던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수현이가 모르는 사이사이를 비집고 저희는 만났어요.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조용한 호텔 카페에서, 때로는 더 은밀한 장소에서요. 매 순간이 짜릿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고요. 태호 씨와 함께 있을 때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26년간 교실에서 절제를 가르쳤던 서지연이 아니라 그냥 한 여자. 사랑에 목마른 한 여자였죠. 그는 저에게 꽃을 사주었어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그리고 말했죠. 지연 씨의 입술처럼 빨간 장미예요.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초기에도 남편은 그런 로맨틱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함께 드라이브를 했어요. 한강변 도로를 따라 달리면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죠. 지연 씨, 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20대가 된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잊고 있었어요. 그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현실이었죠.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태호의 눈빛과 손길로 가득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학급 반장인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들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나 봐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사실, 교사로서의 제 위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수현이가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요. 문을 열어보니 그녀는 정말 많이 여의어 있었어요. 볼이 쏙 들어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지연아, 나 정말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 요즘 그 사람이 자꾸 늦게 들어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예전과 뭔가 달라. 집에 와서도 자꾸 핸드폰만 보고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한테 더 다정해졌어. 더 다정해졌다는 게? 응, 예전에는 그냥 무심했는데 요즘엔 자꾸 미안하다는 표정을 해. 선물도 자주 사오고 갑자기 외식하자고도 하고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수현이는 정확히 알아챘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편의 변화를요. 지연아, 나 진짜 무서워. 만약에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사람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다른 여자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가장 친한 친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저였으니까요. 수현아,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는데 태호 씨였어요. 지연 씨. 큰일 났어요. 수현이가 쓰러졌어요. 뭐라고요? 집에서 기다리다가 거실에서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수현이가 우리 일을 알아챈 건 아닐까?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건 아닐까? 내 때문에 친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호 씨는 응급실 앞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하고 있대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를 위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몇 시간 후 다행히 수현이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증으로 인한 실신이었다고 했어요. 병실 창 너머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태호 씨가 수현이의 손을 붙잡고 정말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그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병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정말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험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죄책감에 찌든 얼굴이 되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서 태호 씨와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를 지웠어요. 사진도, 통화 기록도, 모든 흔적을요. 그리고 빨간 만년필로 종이에 큰 X자를 그었습니다. 끝. 그렇게 쓰고 그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다음 날 태호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어제 수현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수현이를 사랑한다면 제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미안해요.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요. 그날 저는 스스로를 가르쳤습니다. 절제를 말하는 교사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한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물론 모든 걸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제 외로움만큼은 솔직하게요. 여보, 나 사실 외로웠어. 당신이 무심해서. 서운했어. 남편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24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그랬나?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그 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저희 부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집에 올 때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봤고 저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지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수현이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연락했어요. 지연아, 오랜만에 만날까?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만났을 때의 수현이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안정되어 보였어요. 지연아, 요즘 태호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 뭔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나한테도 예전보다 훨씬 솔직해졌고. 그래? 다행이다. 응, 사실. 그 사람이 고백했어.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났고, 앞으로는 나만 보겠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저에 대해서도 말한 건 아닐까요? 누구였는데? 그건 말 안 해줬어. 그냥 회사 사람이었을 거야. 중요한 건 이제 정말 우리만 보겠다는 거지. 수현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바로 저였다는 거려. 지연아, 고마워. 그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많이 위로해줘서. 혼자였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수현이는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 후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어느 날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춘향전을 읽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춘향이는 왜 그렇게 절개를 지켰어요? 그냥 변사또와 타협하면 편했을 텐데요. 예전 같으면 절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춘향이도 고민이 많았을 거야. 하지만 결국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았던 거지. 일시적인 편안함보다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용기예요. 용기 있게 잘못을 멈추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교사다운 교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태호 씨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가끔 수현이를 통해 소식을 듣는 정도죠. 그 부부는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최근에는 늦둥이 임신 소식도 있었고요. 저희 부부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저도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욕망 때문에, 순간의 충동 때문에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잘못을 인정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그 짧고 격렬했던 사랑은 이제 저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용기,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요.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감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